대한민국 19세 이상의 남성은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때문에 보통 남성들은 군대 갈 시기를 미리 계획합니다. 신체 검사에서 판정을 받은 후 입영 통지서는 통상 입대하기 전 30일 전에 받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에겐 달랐습니다. 신체 검사도 없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신체 검사도 안 받았고 나이도 제가 학교 일찍 들어가는 바람에 정명도 안 됐고 연령 미달이었고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갔죠. 당시 보안사는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에게 군번이 아닌 관리번호를 매겨 감시했고 학생운동하는 선배, 동료, 후배들을 파악해오라는 공작까지 벌였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통치 시기 내내 정통성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4.19 혁명과 부마 항쟁 등을 이끈 청년 학생들은 광주 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올해 60살의 김용신 씨. 김용신 씨는 1986년 군입대 이후 삶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고 조울증 이걸로 나오고 병명 그렇죠. 얼마 정도 그러면 치료 받으셨어요? 약은 한 30년 이상 먹은 것 같아요. 정신과 약을. 인간의 자존감은 완전히 없어져서 이거는 의학적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신병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결과가 저한테는 사람들한테 참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아픈 그런 열등감 같은 것도 많았었죠. 이후에 뭐 경제생활이나 가정생활 이런 것도 쉽지 않았겠네요. 못했죠. 결혼 지금까지 못했고 혼자서 뭐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 경제생활은 뭐 당연히 못하지 않겠어요.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김용신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3년 연세대 행정학과에 입학한 김용신 씨는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면서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몰랐던 광주에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수백 같은 기본적으로 무고한 양민들이 죽었다. 그걸 제대로 처음 알았죠. 대학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주체가 그 전두환이나 그 당시에 군부 독재였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에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김용신 씨는 곧바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학생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뿐 아니라 각종 학내외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군 문제 해결을 위해 4학년 2학기 때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돼 보안사로 끌려갔습니다. 87년도 2월 하순쯤에 제가 보안사로 압송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86년도 건대 항쟁 배후 조종자다. 이 혐의로 취조받기 위해서 그다 보안사로 끌려갑니다.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학교에서는 2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학내로 진입해 학생들을 연행하고 검찰은 1,20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시경은 김용신 씨를 배후 조종자로 지목해 군 당국에 통보하자 보안사는 김용신 씨를 서울 송파분실로 연행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당시 건물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감옥처럼 두꺼웠던 콘크리트 벽과 그 벽을 감싸고 있던 철조망 그리고 그 안에서 당했던 잔인한 고문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한 5시간을 그 몽둥이를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렇게 다져놓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용신 씨가 끌려가 고문을 당한 때는 박종철 열사가
치안본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에 의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도 박종철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참혹한 인권 유린을 김용신 씨에게도 똑같이 자행했습니다. 욕조로 끌려가요 또. 그게 이제 제가 그 시점이 언제냐, 박종철 열사가 고문사 당하신 한 달 후였거든요, 정확히. 근데 그게 나한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끌려갔던 저희 동료들 또 증언 들어오면 똑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욕조에 처박히는 거. 그 다음에는 중요한 치조를 이렇게 할 때는 아주 정신이 몽롱할 때. 보안사는 일주일 동안 잔인한 폭력과 혹독한 고문을 통해 김용신 씨의 정신과 육체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면서 군대와는 상관없는 연세대 학생운동 세력의 배후를 캐기 위해 무려 100장이 넘는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전두환 정권의 보안사는 무서불이 그 자체였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이런 의자였는데 엄지손가락에다가 그 굵은 전선을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고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또 두 개 해가지고 총 4개로 전선을 묶어놔가지고 한 5m 저 앞에 한 놈이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보안사 소령인데 넌 여기서 얘기하면 죽는다. 너가 네 윗선이 누구냐? 너 연결된 사회인사가 누구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뭘 툭 누르는데 전기가 쭉 오고 심지어는 이 앉았던 의자가 밑으로 쑥 꺼지는데 난 지옥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때는. 아, 영원히 매장이구나 막. 김용신 씨는 보안사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이후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생활하는 동안 치료는커녕 심신미약으로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됐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부대 내에서 심한 구타는 물론 집단 따돌림까지 당했고 휴가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습니다. 김용신 씨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군인인데도 부대에서는 그를 산비둘기라고 칭하며 군인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년여간 포로 수용소 같은 생활을 한 김용신 씨는 제대 후에야 비로소 정신과 등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정권 퇴진을 외쳤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악용하여 학생운동 세력을 격리시켜 탄압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숨겨졌었으니까 제대하자마자 정신병원에 곧바로 입원했고 이후에 한 자살을 한 3번 이상 기도하다가 명이 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회복되는 과정이 됐고 완전히 그리고 살아난 것 같아요. 그 천운 같아요. 왜냐하면 고문이 너무 심하니까 정신착란에다가 환청, 환각, 환시가 막 들려가지고 자살 시도했었어요, 몇 번. 힘들어서. 그러면 제대하고 나자마자 그냥 치료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군대는 그걸 방치한 거죠. 그래서 그때 군 시절에 발병했다라고 하는 그 제대하자마자 사회에서 받은 의사소견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그렇게 날 방치한 거예요. 데모했다고. 군부 그 당시에 권력자들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 갖고 인권부터 모든 사회적인 제도를 다 악용하는 세력에 의해서 군대 내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썩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정권은 국가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에 정권의 기반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때문에 통치 수단으로 군을 최우선으로 동원했습니다.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학생운동 세력을 탄압하는데도 군을 동원했습니다. 윤종훈 씨는 1978년 서울대 인문계열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인문대 문학회라는 서클 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선배 동료들과 함께 광주 학살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해 서울 시내에 배포했습니다. 광주 쪽에서 좀 영군들하고 시민들이 충돌해서 학살이 좀 일어나고 있다. 비극적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걸 서울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걸 그 서울 환경을 이해해야 이게 광주가 고립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 시내에서 매일 만나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광주에서 이게 개인군들한테 학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서울 시민들이 고리게하고 전두환을 처단하자 이제 경문을 이렇게 써서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돌리다가 이제 5월 29일 날 제가 붙잡히게 됐죠. 전라남도 보성이 고향인 윤정훈 씨는 그 당시 서울 연희동에 사는 한 고등학생에게 개인학습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서울 시내에서 광주 상황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큰 대문이 안에 있어서 거기다 유인물을 한 장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넣고 일어서서 한 5걸음 가는데 갑자기 너댓 명 군인들이 추리닝 차량으로 쫓아와가지고 저를 이제 낚아채가지고 그 대문에 옆에 큰 셔터가 있는데요. 차고에. 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 소대급이 있었는데 일단 저를 침상에 올려놓고 한 10분간 오징어처럼 작살나게 패고요. 정신을 조금 차릴 쯤에 그 장교가 저한테 권총을 머리다 대고 너 북에서 왔지 간첩이지 감히 사령관님 집에다가 푸른 유인물을 집어넣다니 그러면서 이제 실토하라고 그런 거죠. 자백을. 윤정훈 씨는 몇 시간 동안 심한 폭행을 당한 후 서울 시내 보안사 분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간첩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 잔인한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옥저에 단물 처박기, 거꾸로 매달고 몽둥이로 치기, 그다음에 뭐 고춧가루 물 붓기, 또 뭐 하여튼 다리하고 무릎 꺾기. 지금 사실 겉으로는 정상이지만 몸이 사실 정상이 아니고요. 매일 밤 악몽을 꾸는 상황이고. 윤정훈 씨는 보안대 조사에 이어 성북경찰서 등에서 한 달 넘게 더 조사를 받은 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재판까지는 안 받고 저희가 이제 80년 9월 4일 날 64명이 각 대학의 학생회 주로 대표들이 많습니다. 논산훈련소로 이제 끌려갔죠. 그 후에 이제 저희 12월 말까지 한 20여 명이 더 추가돼서 저희 입대 동기들은 84명도 되고요. 80년대 일기. 예.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대정부 투쟁에 있어 학생운동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특별히 대처해왔고 이 과정에서 강제 징집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8월 19일 전국대학 총학장 오찬 모임에서 학원 소요 근절을 천명합니다. 이어 1981년 4월 2일에는 소요 관련 학생들을 전방부대에 입영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는 12월 1일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을 마련해 학생운동을 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집을 제도화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0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 가운데 재적, 정학, 휴학 등 이른바 특수학적 변동자를 대상으로 국방부, 내무부, 문교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법도 무시한 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갔습니다. 대학생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또는 검찰과 법원에서 조사와 석방 직후 강제 징집됐습니다. 문교부와 학교는 지도 휴학 제도를 이용해 강제로 휴학시킨 후 병무청에 통보하여 강제 징집하였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위가 1980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4년여 기간에 벌어진 강제 징집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52명의 대학생들이 강제 징집을 당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제가 이제 입대하면 병적 카드가 이제 발부되지 않습니까? 병무청에서. 거기에 이미 빨간 글씨로 특수학적 변동자라고 제대할 때까지 박혀 있어서
줄여서 저희가 특변제라고 있거든요. 그게 박혀가지고 보안사가 논사훈련소 이때 날부터 제대할 때까지, 제대 후에까지 다 관리해 있습니다. 보통 제대 후 1년까지도. 윤종훈 씨와 같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강제 징집당한 사람들은 군복무 기간은 물론 군복무 후에도 보안사가 사찰카드 작성은 물론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했습니다. 관리 보고 체계가 있었습니다. 보안사령관 정원이 있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사단 보안대를 거쳐가지고 연대, 대대, 포대까지 내려와서 포대에 보면은 이제 거기 행령실에 행정병이 있고 그리고 내무반에 이제 고창까지 감시병을 이렇게 둬가지고 수시로 행동하다가 수상한 거 있으면 보고하고 지시받고. 그때 당시 대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교령 과목 이수는 물론 1학년 때는 군부대에 입소하여 병영 집체 교육을, 2학년 때는 최전방 초소인 GOP 부대에 입소해 철책 근무를 서는 이른바 전방 입소 교육을 5박 6일 동안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 교육이 진행될 때마다 전국 학교별로 군사 교육을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81년 이른바 육군 학생 군사학교인 문무대 사건으로 고려대 109명, 외대 50명 등 총 159명이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81년 한국 외대에 입학 후 1학년 때 영어과 학생회장을 맡은 서지석 씨. 그 당시 고려대생들과 함께 문무대에 입소해 병영 집체 교육을 받았습니다. 병영 집체 교육 첫날, 먼저 도착한 고려대 학생들은 이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먼저 도착해서 우리가 그 차에서 내릴 때 이미 고려대 학생들이 스크럼장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그 같이 합세해서 돌고 그 이제 그네들 시위를 지도하고 우리는 그냥 뭐 같이 하고. 그 당시 학내에는 경찰 등이 상주해 있어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기조차 힘든 상황. 한국외대 학생들도 유격훈련 도중에 시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쓰러지고 애들 이제 준비했던 광작살 진상규명해라. 독재정권 타도하자. 그 곧바로 이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결한 기억은 왜 이래 하다가 학생들이 막 이제 처우 개선해라. 뭐 다양한 구호도 외치고 이 참았던 일반 학생들도 폭발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교들 다 도망가고 그 이제 친구들이 이제 와 우리가 해방했다 그리고 이제 다 자발적으로 산에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그런 이제 조그만 사건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조직화되어지고 처음부터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냥 자연 발생적이었죠. 5박 6일의 병영 집체 교육을 마치고 별탈 없이 12월 초 1학년 기말고사도 마쳤던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50명의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퇴학당한 뒤에 20일경인가 이제 어머니들이 가서 총장에 가서 왜 우리 아이를 퇴학시켰으면 총장이 나도 모르는 나는 문교부의 공문에 따라서 아이를 퇴학시켜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났고 우리는 그 며칠 뒤에 그 신체 검사 거를 12월 30일 날 그 수도통합병원에 와서 받으라는 그 통보를 받았어요. 보통의 경우 신장, 체중 등 기본 검사를 한 뒤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 건강한 자와 정밀 검사자를 따로 구분하게 되어 있으나 이미 강제 징집의 계획이 짜여 있던 만큼 신체 검사 자체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갔더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자세히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한 바퀴 돌고 와. 그때 금세 현역이란 딱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욱이가 그 자리에서 입영 날짜 써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보통은 한 달 전, 2달 전에 통보하고 신체 검사 받고 한두 달 뒤에 입대한 이런 것이 아닌 그 자리에 써주고 12월 30일 날 신체 검사 받고 1월 5일 날 입대하고 이런 특별한 어떤 과정을 거치죠. 당시 입영 대상자는 19살이었으나 강제 징집을 한 만큼
병역법 자체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주 씨는 1982년 경북대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점차 학생운동 세력을 키워나가던 중 2학년 여름방학 때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군대를 끌고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죠. 갑자기 그냥 뭐 군대를 간 거죠. 신체 검사도 안 받았고, 나이도 제가 학교 일찍 들어가는 바람에 정령도 안 됐고, 연령 미달이었고, 신체 검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갔죠. 강제 징집돼 군대를 만기 제대했지만 조정주 씨 병적 기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원래 가족 관계도 없고 신체 검사 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대하고 나왔는데 신체 검사 받으라고 통지가 오고 이랬었어요. 그 뭐 일부러 그 개비군 마크 달린 옷 입고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랬었죠. 그 정도로 이제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형식적으로 군대에 보냈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입대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는 군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는 포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진짜 포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우리 몰래. 전두환 정권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다 보니 군대 내에는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보안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2년 5월 17일 좌경의식화 불순분자 대상 대공활동 지침, 이른바 녹화공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공작과를 신설합니다. 변대근 씨는 1979년 계명대학교에 입학 후 학생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980년 5월 계명대 학생들과 대구 시내에 진출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계명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5월 15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변대근 씨는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서울에와 대구 상황을 당시 이화여대에서 회의하고 있던 대학생 대표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학내에 진입한 경찰에 연행돼 보안대까지 끌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열차 안에서 공수부대원과 시비가 붙어 국가원수 모독 등으로 총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돼 제적당한 후 특수학적 변동자로 군에 징집됐습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보안사가 강제 징집자들과 정상 입대자들 중 학생운동 전력자를 대상으로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군내 좌경 오염 방지를 위해 심사, 순화를 거쳐 풀악치로 활용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대의식화 전담 공작과 신설 운영 방안, 특수학적 변동자 심사와 순화 계획 보고 등 당시 실행 문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는 선후배 동료를 파악해오라는 녹화 공작을 받은 피해자는 2년 동안에만 1192명에 달했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다 군대에 끌려간 변대근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변대근 씨는 상병대인 1983년도에 갑자기 사단 보안대로 끌려가 녹화 공작을 받았습니다. 녹화 사업의 조사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은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수사와 같은 형식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계급장과 어떤 명찰이 달린 이 군복은 싹 갈아입고 죄수복 같이 나오는 군복, 흘러 빠진 그 옷에다가 허리띠 자체도 착용 못하고 그다음에 고무신 하나 그냥 달랑 신고 조사실에 오는 거예요. 녹화 공작은 사단 보안대뿐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의 보안대 분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녹화 공작은 좌경 사상으로 붉게 물든 학생들의 생각을 푸르게 순화시킨다는 것. 진행 방식은 보안대의 공포스러운 공간에 가둬놓고 국가 폭력으로 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 공작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의식화 서클과 시위 관련 활동 사항, 조직 체계, 접촉 인물, 입대 후 의식화 활동 여부 등을 먼지털이식으로 조사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진술서 다 써내고 나면 서약서라는 걸 하나 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반성문을 쓰라 그러고, 반성문은 앞에 내가 이런 행동한 것에 대해서 국가에 충성을 하지 않고 시위를 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갖고 뭐 이제 반성한다 그런 얘기고, 서약서는 이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일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는다. 그런 식으로 내용이지.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변대근 씨는 09C-12-1-515라는 관리 번호로 군 생활 내내 감시를 받았습니다. 변대근 씨는 1983년 녹화 공작을 받기 전에는 입대 직후부터 복무 동향이라는 보고서가, 녹화 공작 이후에는 동향조사서라는 형태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보안사에 보고됐음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부대 내에서의 생활뿐 아니라 휴가 등 외부 활동도 철저하게 감시당했습니다. 보안사 심사관은 변대근 씨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순화, 즉 어떻게 정신이 개조됐는지 의견까지 달아 그 결과를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프락치 활용 방안 등 계획서가 첨부되어 보고됐습니다. 보안사는 제대 후 민간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프락치 활동은 주로 휴가 기간에 강요받았습니다. 때문에 휴가 기간도 보안사가 좌지우지했습니다. 변대근 씨도 휴가 나오기 전에 1차적으로는 사단 보안대에서 공작 내용을 지시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그 지역 보안대에 가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파악해 오겠다는 계획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동료를 팔아야 한다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고통받으며 군생활 내내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도 없는데 막막한 그런 거 있죠. 해갖고는 오라 그러지. 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 어떤 연도 안 되는데 들어가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나이 21, 서너 살 때 보면 어리잖아요. 들어가면서도 무슨 대답해, 무슨 거짓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궁리만 하고 앉았고, 한마디로 이제 군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어쩔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답답한 생각밖에 안 들죠. 녹화 공작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보안사는 1984년 11월 공작 중단과 심사과 폐지 등을 밝혔으나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로 노태우 정권에서도 선도 공작으로 명칭만 바뀐 채 학생운동 세력을 격리하고 탄압하기 위한 공작은 지속돼 왔습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가 밝혔듯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오직 정권 안정을 위해 남과 북이 대체하는 분단 현실을 내세워 병역의 의무를 사유화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안대가 실시한 녹화공작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과 프락치 활동 강요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진실 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